안녕하세요. 추비아TV입니다. 오늘은 개발 경력 40년, 수많은 개발 사업을 진행하셨던 덕천측량 양재호 대표님 사무실에 와서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재호입니다. 네. 일단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예. 덕천측량설계 대표직을 맡고 있는 양재호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측량설계 업하고 지구단위 업하고 산림, 산재 인허가 업무, 또 개발을 위해서 농지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농업법인이 있는데 그 농업법인의 법인 지배인을 맡고 있습니다. 개발 업무를 하려고 하면은 네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든 농지 전용허가든, 그 다음에 일반 도시계획 지역의 개발형 허가, 그 다음에 면적이 컸을 경우 지구단위 허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단위 허가까지 한 스텝으로 가려고 하면은 농업법인이나 측량법인이나 산림법인이나 지구단위 법인이 한 묶음이 돼서 할 수가 있으면 개발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편리한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법인을 갖고 계시다 말씀이시죠? 네. 바로 본론 들어가서 개발 사업을 잘 하는 요령,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먼저. 예.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 외지역의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인허가가 성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허가가 성공해야지만이 감정평가가 높아지는 건데, 감정평가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면적이, 우리 남한 토지가 약 한 1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러면은 국민 한 사람당 나눠 가질 수 있는 토지는 대지일 경우 아마 20평 정도에 한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지를 20평 이상 가지고 있다. 이거는 평균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소가치에 의해서 부동산이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심 쪽이 아니라 도시지역 외에 개발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던 거죠? 네. 그럼 그 개발 사업으로 싸게 사서 높게 가치 올려서 돈 버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돈 버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가 제일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입지 선정과 인허가 체크에 있는데, 인허가 체크와 입지 선정을 제외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1972년도부터 시행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목이 대지는 지금은 건축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돌멩이 중에서 보석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면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맹지에 허가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219조 1항 도로법 시행령 63조로 아마 기억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의통행권이라고 해서 2.5m 이상은 무조건 누구든지 도로를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지라고 해도 그 사업 포기를 하지 말고 도로를 내는 여건만 된다 그러면은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좀 투자하는 데는 좀 행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들판에 보면은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도로를 준공된 도로로 보는 경우에는 들판에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다. 이렇게 개발행위도 가능하고 전용허가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태수로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데 이 TS로가 하천에 흘러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4대강 유역법이라고 해서 4대강의 직선거리 12km 미만은 허가를 굉장히 배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직선거리 12km 이내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가능한 중에서도 농축, 쑥, 임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허가가 가능하니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토지 매입이나 입지 선정을 하시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산에 대한 그 인허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산을 개발을 했을 때는 그 산의 인목 건수나 인목 축적, 또 경산도나 표고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표고가 65도, 또 경사도는 15도에서 24도 이상이 되면은 허가가 안 내어오는 지역이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도시계획 지역에 토지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포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스콘 포장이 있고 시멘트 포장이 있고 안동네 포장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포장을 한 결과가 있는데, 이 도로 포장에 있어서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경제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남의 토지도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지불하고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유지라도 포장이 됐다 그러면은 재정경제법 관련해서 돈이 지급됐다 이러면은 이건 도로로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훈령이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인허가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 가지고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토지를 이용해서 개발 행위에 허가하는데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최고로 주안점을 가지고 검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지 선정이나 그 다음에 개발 행위하고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가 아무 문제가 없이 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전문 기관인 청량 설계 사무실이나 지구단위 사무실에 의뢰하셔가지고 미리 검토를 받은 다음에 설계 사무실에 건축 인허가를 받으시면은 아무 실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덕천청량 사무실에서 우리 양재호 대표님 모시고 우리 40년 개발 노하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추후회였습니다. 네.